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31화 독 고벽 만독불침을 이루다. 4. 백리세가의 묵지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었으며 묵지의 검은 흙바람이 하늘로 올라 주변으로 검은 안개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제 아침부터 내리던 안개비는 그쳤고 마라밀문의 기원은 알 수 없었다. 강호에서는 전설이 되어버린 혈문으로 강호인들은 종종 마라밀문은 마라혈문으로도 불렀다. 그런데 짙은 살기와 함께 지역과 신왕의 대화 중에 묵지 한쪽 편 백리가주가 본인의 검을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자리로 은밀히 이동하는 검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었으니 마라혈문의 동문절기인 암흑밀기인 귀영은둔이 아니던가. 귀영은둔이라니 이미 300년 전에 소실된 강호의 신비절기였고. 그런데 어떻게 여의전성을 펼칠 수 있지? 내가 알기론 지역이는 지금 고작 100년의 내가 공부만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후후후후. 상노인은 그것이 궁금하단 말이요? 흡.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어? 류지역은 상노인을 보며 말했고 그 후로 고개를 돌려 검을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백리가주 백리중현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매우 흐리멍덩하여 자신을 보았지만 그가 자신을 인식이나 하고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괴 공자가 아닌 것 같구나. 그는 나 못지않은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으니 말이야. 역시 구주21천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던가. 그들은 진정한 이 시대의 초인이여 전설이었으니 지금 백룡신권 백리중현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나 오직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역시 종전 법왕 성쾌목장이 류지역에게 징계받을 무렵 신왕의 무국천멸기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어 그는 지금 정신과 육체가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그냥 일반인이 그를 밀어버려도 금방 쓰러질 기세였으며. 이상하군요. 분명히 나는 뭔가 기분 나쁜 기감을 하였는데. 지역의 말에 권왕은 조금 심각한 얼굴을 하며 생각한다. 모용태 가주가 준비한 양봉의미의 마지막 수가 전개되는 것 같군. 대단해. 나조차 느끼지 못한 적을 알아낸 것인가? 신왕 권천의 두 눈의 눈썹은 꿈틀대었고 그의 얼굴 미간은 고립했다. 난 무국지원에서 무국지체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어. 그대와 내가 다른 것은 그대는 공력을 오직 기해열 하단전 부근에만 담아내고 있으나 나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모두에 내가 공부를 담아내고 이를 자유롭게 끌어다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지역이가 무국지체의 기초를 완벽하게 이루게 되었구나. 그러나 여의전성은 차원이 다른 절기이건만. 후후후후. 역시 믿기 어려운 것이요. 나에게 있어서 여의전성은 그렇게 어려운 전음이 아니라오. 후후후후. 이때 스르르. 이런 하나의 검은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되어 백리중현 옆에서 호련히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백리중현은 고개를 돌려 옆에서 사람 형상이 된 그림자를 보았으나 그의 두 눈은 매우 흐리멍덩한 눈으로 별 감흥이 없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구나. 나는 판멸하러 구주 22천에서 사교에 속해 천하를 호령하는 인물이건만 10권의 1인인 백룡신권을 정당하게 대결하여 아주 유전을 내려 하였는데 이런 지금 신권은 아주 망가져 버렸구나. 오영태 이 늙은이는 나보고 이런 패물을 상대하란 말인가? 이 검은 그림자는 바로 구주 21천 사교중 괴산판 판멸화 상관정량이었다.
그는 모용태가 준비한 양봉의미의 대미를 장식하려 등장한 것이다. 우리 상관세가가 백리세가를 대신해 강호 5대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권유로 내가 직접 나섰는데 지금 백룡의 상태로 본다면 우리 세가의 식솔 중에 마당을 쓰는 적삼이도 백룡신권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은가? 헐,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군. 상관정량은 비록 혼잣말하였지만 다른 이는 이 상관정량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본인의 음성이 다른 이가 들을 수 없도록 기벽을 만들어 소곤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지혁과 신왕은 정량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는데 아무튼 모용태가 오직 백룡신권을 죽일 때는 반드시 정멸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런 패물에게 정멸수를 사용하라니. 흐흐흐흐.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백룡신권 구주 22천의 무인에게 마지막 가는 길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좋겠지. 정멸수의 최후 초식인 파괴의 손 파라무결수로 마지막 가는 길에 배웅해주겠다. 스스스스. 상관정량은 더는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싶지 않아 본인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검은색 그림자와 같은 신형은 화려한 경장을 입은 가주 신분의 옷을 걸친 중년인이 되었다. 휘. 파괴의 손 파라무결수. 상관정량의 우수는 하늘을 향했고 그의 손은 찰나 짙은 어두움에 붉은 빛을 내었다. 그리고 신속하게 횡을 그으며 내렸고 백룡신권의 왼쪽 가슴을 노렸다. 허허, 백룡신권의 왼쪽 가슴에 5개의 줄이 그어졌고 그곳으로 상관정량의 묵혈기가 신속하게 빨려 들어갔다. 상관가주의 정멸수가 무서운 것은 일반 고수가 이 정멸수를 전개하는 그와 상대한다면 그가 무공을 전개할 때 묵혈기가 자연스럽게 주변을 물들이고 만약 이 묵혈기에 상대 고수가 스치거나 일정 시간 노출되면 그는 반드시 묵혈기로 인해 살이 썩어 들어가 죽고 마는데 팔다리는 자르거나 신체를 도려내도 특별한 영약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묵혈기의 독한 기운에 의해 죽음까지 이르고 만다. 마침내 상대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관정량의 벼로가 판묘라인 것은 그의 애병이 산판이기도 하였지만 상대에게는 멸망 자체가 형벌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벼로로 강호해서 불리는 것이다. 아무튼 백리중현은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흥! 상노인, 나는 말이요. 연을 떠나온 결정적인 원인은 지금에서야 정리하게 되었소. 무슨 말인가? 바로 이것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오. 내가 비록 백리세가와 백리가주에게 깊은 마음은 없지만 한 사람을 많은 사람이 핍박하는 것에는 매우 분개하오. 내가 연에서 군노로 끌려갔던 것, 그리고 군노의 신분으로 연의 왕실과 모용가의 이익을 따라 동료와 내가 죽음으로 인도되었던 것 말이오. 오늘 백리가주를 도운 것 또한 그의 현실이 나 같은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혁의 말에 권천은 의문의 눈빛이 되었다. 선보 일천! 허허, 류지혁은 무극담로에서 어떤 무공을 얻은 것인가? 그의 신형은 사람의 눈에 찢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으니 그는 권천의 앞에서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나 백리가주의 곁으로 이동하였으며 사람이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지역의 모습은 두 장소에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종전 신왕 곁에 있었던 신형은 점점 흐릿해져 마침내 사라졌으며 지금 류지혁의 신의는 이형환이의 궁극적인 경지란 말인가. 다만 권천의 두 눈은 찢어질 듯하였고 팔보간섬 궁극의 경지 선보를 넘어선 여의 선보라니. 신왕 권천은 속으로 대경했다. 무궁만표! 이제 류지혁은 백리가주 앞에서 호신강기를 강력하게 뿜어냈는데 지혁의 신형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때 상관정량의 혈수, 정멸수는 급하게 쇄도하며 공기를 가르며 백리가주를 찢어발기려 하였는데 류지혁이 전개한 강력한 황금빛 호신강벽에 부딪혔으며
또한 붉은색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이에 묵지는 하늘이 떠나가는 폭발음이 울리게 되었다. 콱콱콱. 묵지의 불꽃과 굉음은 주변으로 퍼져나갔으니 흐흐흐흐. 이놈은 또 못하는 물건인고. 상관정량은 매우 불쾌한 음성으로 분노했는데 류지혁은 짙은 미소를 짓고 정량을 노려보았다. 녀석, 내 놈의 신형은 그래도 제법 보기 좋게 균형을 갖추었으나 내 놈의 얼굴은 왜 그 모양이냐? 꼭 먹다 버린 만두처럼 생겼구나. 상관정량은 상관세가에서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세가의 말단 하인이라도 언행에 있어 본인이 부리는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았고 말과 행동에서 절제와 배려가 넘치게 표현하여 식솔들의 매우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세가가 있는 위의 대량에서도 상관세가와 상관정량은 백성에게 큰 지지를 받고 인기를 누리는 대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을 보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인물처럼 행동하며 말하지 않는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꾸며진 인품을 보일 수 있으나 그의 진정한 인품을 보려면 그가 닥친 극한 환경에 그의 진정한 인품을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에. 아무튼 상관정량의 하대와 멸시에도 지혁은 어느 틈에 면사를 다시 걸쳤으며 그의 눈빛은 매우 진한 미소의 눈빛이 되었다. 먹다 버린 만두라. 그렇군. 가끔 동경의 나의 얼굴을 비춰보아 내가 생각해도 나의 얼굴은 지상 최고의 추나며 추물이지. 후후후후. 크크크크. 내가 생각해도 너란 물건이 그렇단 말이지. 크크크크. 신앙은 류지혁과 상관정량의 대화를 보며 매우 짙은 의문의 얼굴이었다. 판묘라였어. 나는 참마수 남궁산이 모용태가 준비한 것에 대미를 장식할 인물이라 생각했는데 판묘라가 여기에서 왜 나온 것인지. 그는 모용가주에게 어떤 약속을 받았단 말인가? 우리 여는 위와 화친하려는 것인가? 정말 모용태는 전의 얼굴과도 같은 인물이니? 신앙은 홀로 생각하며 모용태의 재간에 놀라고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으며 이때 이런. 걔 잡놈을 봤나? 감히 법왕님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다니. 내 놈은 이 법왕님의 진노를 받거라. 구주 21천의 3개 중 1인인 성쾌묵장 장천이었다. 그는 류지혁에게 처맞고 묵지에 엎어져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자리에 앉았다가 잠시 몽롱한 얼굴을 하다가 주변을 돌아봤다. 그는 종전 자신에게 어떤 재난이 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그의 두 눈에 사물이 흐릿하다가 뚜렷해지더니 그의 이성이 온전해졌던가. 그의 두 눈의 초점이 명확해지더니 그는 자리에서 박차고 그는 귀기무보라는 그의 절의 중에 가장 빠른 보법을 펼치며 류지혁에게 달려나갔다. 하지만 귀기무보의 특징은 그냥 빠를 뿐 전혀 은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좌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성쾌묵장 장천이 성난소가 되어 류지혁에게 달려드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저 미친 소가 되어 주변에 짙은 살기를 뿌려대며 돌진하는 모습이었으니 팍팍팍팍. 파파파파파파. 죽어라. 이 천지 구분 못하는 괴물아. 번천 36회장? 종전목강? 폭풍중 접장? 폭풍결? 직업결? 대마결? 콱콱콱콱 쾅?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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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지 사방에서 흔들렸고 그곳에서 천지가 무너지는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 하늘의 사방으로 공기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색 광채가 번쩍번쩍했다. 아,
여름철 태풍이란 말인가. 아니, 성캐묵장 장천은 번천삼 육회장을 전개하며 아주 지랄발광을 하였다. 그의 우수, 은밀갑을 착용한 손에서 묵직한 양강지기가 튀어나와 36방을 점하고 강력한 장기가 류지역을 향했는데 정말 장천은 류지역에게 대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류지역은 이런 성캐묵장 법왕을 보며 허허 웃고 있는 모습이라니 세상에 어느 누가 있어 경천동지인 구주 21천의 장법을 보며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더란 말인가. 내 놈은 실수하는 것이다. 내 특기가 바로 맞는 것이지. 파파파파파. 팍팍팍팍팍팍. 지역은 육신이 걸레가 되도록 쳐맞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장중의 사람들은 실로 대경하였다. 류지역은 36개의 붉은색 장형이 실로 순식간에 덮쳤고 류지역은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할 장법으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받아 하늘로 솟구친 후 잠시 후에 지면으로 떨어져 내렸다. 쿵. 흑. 풋. 푹. 크크크크. 저거 내 파괴의 손. 파라무결수를 막아내어 물건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 원천삼 육회장이라면 성캐묵장이었군. 그렇다면 녀석은 쇠경에 의해 비록 겉은 멀쩡해도 내가 중 수법으로 그의 모든 장기는 아주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크크크크. 그냥 허울만 멀쩡한 모습이었군. 상관정량이었다. 그는 피를 토하고 죽은 것 같은 류지역을 멸시해 눈을 보며 혼잣말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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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왕권천은 천천히 걸어가 급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성캐묵장의 등을 치며 후아. 후아. 툭. 그렇다고 원정지기까지 짜내온 무공을 전개하면 자네는 천수를 누릴 수 없어. 원정지기까지 끌어다 쓰는 행위는 향후 수개월 몸져 놓을 수밖에 없네. 툭툭. 우와. 우와. 신왕권천은 다시 성캐묵장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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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권천은 정량을 보며 허리를 약간 수그리고 두 손을 모아 폭권하며 이렇게 판멸화를 보다니요. 이것이 10년 만입니까? 역시 상관가주 또한 허리를 약간 수그리고 폭언하였고 네네. 오룡봉성에서 뵙고 10년 만입니다. 그때 가져간 정멸천이란 무소는 네, 아시겠지만 연왕실에서 취해서 적절한 인물이 연궁하고 있습니다. 제길 권천이 나서지 않았다면 저광문의 무서는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말이야. 상관정량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슬픈 눈을 하며 고개를 좌우로 두어 번 저었다. 그런데 정멸천이라니 바로 이미 멸문한 고대 문파의 저광문 절기가 아닌가.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연왕실에서 도망한 삼왕자가 가진 정멸천이 연왕실로 돌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당시 상관가주께서는 삼왕자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삼왕자는 지엄한 연왕실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지요. 나의 무국 천멸기에 말입니다. 뭐 그러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모용가주가 준비한 마지막 수가 정멸하라니 조금 놀랍습니다. 흐흐흐. 나는 백리가주에게 조금 서운한 부분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우리가 평소 받아야 할 소금은 절반밖에 받을 수 없어서 말입니다.
위대량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소금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기 있는 백룡신권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검을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백룡신권 백리중현을 보았다. 크크크크. 이런 천하를 호령했던 백리세가의 가주 백룡신권이 이런 몰골이라니. 이것은 그냥 둬도 이자가 죽은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겠군. 그래도 판묘라께서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용가주의 뜻이며 그렇게 해주셔야 가주께서 하신 약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흐흐흐. 권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휙! 상관정량의 우수는 다시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올렸으며 급기야 그의 우수는 붉게 달아올랐다. 장심에서 시작한 그의 경력은 혈도를 따라 우수로 치달았고 마침내 높이 쳐든 그의 우수 주변 공기는 휘몰아쳤다. 하괴의 손, 파라 묵혈수, 적천, 적해전파. 두 개의 빛이었다. 하나의 빛은 정광석화와 같은 빛으로 퍽! 백룡신권 백리중현의 왼쪽 가슴에 이 정광석화와 같은 빛이 꽂혔으며 다른 빛은 천천히 날아갔는데 이 천천히 이동하는 빛은 점점 나아가면 갈수록 구슬과 같은 크기에서 커졌다. 하지만 팥!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류지혁이었다. 어느 틈의 지면으로 낮게 날았던 파괴의 빛 중 하나의 파라무켈수는 류지혁의 좌수에 막혔다. 그는 엎어져 있었지만 몸을 좌로 젖힌 후 좌수를 내밀어 정량이 쏘아낸 붉은 두 번째 빛을 잡아낸 것이다. 허허, 지혁의 몸은 성캐묵장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는 정령 무극지체를 이루기 위해 말리고 독행의 과정, 반인반선의 지체란 말인가. 파라무켈수는 일반 초절정 고수들이 일반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검기의 수준을 넘어서 초절정 후입 3년경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 검사를 뽑아내 펼치는 것이리라. 그런데 어떤 강력한 것도 뚫어내는 검사를 이 류지혁이 단순한 손으로 막아낸 것이다. 어찌 이 경우가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류지혁이 이전에 쓰러진 곳을 보았다. 물론 그곳에는 류지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지혁은 팔보간섬의 신비보법 중에 밀보를 전개해 움직인 것 같았다. 도대체가 현재 지혁의 몸에서 격한 황금색 금광이 장렬했고 사람들은 지혁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을 일이 벌어질 것이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이보시오. 판묘라. 보방과 나는 지금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오. 어찌되었든 그대가 정기한 무공에 의해 백룡신권은 쓰러졌으니 말이오. 또한 분명히 그대의 공격은 백리중현의 심장에 파라묵혈수를 박아 누었으니 말이오. 나의 동료 보방은 지금 바로 운기행공하며 정양해야 할 것이오. 그러니 속히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소이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백리세가의 무리가 이곳으로 오려하니 나도 발을 빼려 하오. 나의 두 번의 공격이 백룡신권에게 모두 타격하지 못했지만 나의 초수는 분명히 그의 심장에 직격하였고 이는 분명히 그의 죽음을 선사했을 것이오. 어서 움직입시다. 저 괴물 같은 녀석이 온전히 깨어나면 최소 녀석과 수백 초의 대결이 예상되니 말이오. 세 사람은 류지혁을 보았다. 신왕권천과 상관정량은 믿을 수 없는 인상을 하며 쓴웃음을 흘렸고 다만 법왕장천의 얼굴은 흑빛으로 마치 묵지의 지면과 같은 색깔이었다. 그럼 가오. 스스스스스스스스. 권천은 법왕이란 자의 허리를 잡고 서서히 사라졌고 그 옆에 있었던 상관정량은 류지혁을 노려보며
우수를 뻗어낸 후에 손가락 하나를 튕겼는데 그의 손가락에서 무언가 지역을 향해 날아갔다. 퍽! 툭! 땡크르르. 아, 상관정량의 벼로가 바로 판묘라가 아닌가. 역시 그의 손가락에서 산판알이 튀어나가 류지역의 사혈을 때렸고 바닥에 떨어져 지면을 구르고 있었다. 흥! 아주 대단한 놈이군. 내 놈과의 대결은 추후로 미뤄야겠다. 스스스스스스스스. 상관정량도 호련히 사라졌고 휘잉 휘잉. 바람이 불어왔고 류지역의 신형은 바람에 의해 옷이 펄럭였다. 물론 지역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백룡신권 또한 죽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백리가주의 몸은 전혀 어떠한 반응도 움직임도 없었으나 지역의 신형에서 황금빛이 주변을 번쩍거리며 물들였다. 이때 스르르 스르르. 갈대를 헤치고 나오는 무리가 있었는데 어머, 아버님? 아, 바로 백리가연이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왔고 또한 그 옆에 있었던 그녀의 오라버니도 달려왔으며 10여 명의 무리가 급히 달려왔다. 이들은 쓰러진 백리중현의 신상을 확인했는데 어머, 아버님은 살아계시네요.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백리가연은 백리중현의 손목과 목에 손을 짚고 맥박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백리중현은 상관정량이 전개한 파괴의 손으로 심장이 뚫린 상태가 분명히 맞을 것인데 심장이 뛴다는 것이 가연 소전은 무슨 말이오? 지금 가주님의 왼쪽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라면 매우 치명적인 사인이 될 것인데. 저희 아버님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어요. 허허, 천우신조이군. 족살조는 가주께서 반드시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오. 그래서 가버린 것이 분명하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보시오. 팽소협, 내가 부탁이 있어. 네? 무슨? 1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백리가의 사람이 아니었다. 7명은 분명히 백리세가의 인물이었지만 나머지 3사람은 팽가 인물들이었다. 백리승은 백리세가주의 독자였는데 가연의 오빠였다. 그는 팽가주의 삼남인 팽원을 보며 말한다. 팽소협은 아버님의 생사에 대해 함구해 주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우리 세가는 나름의 사정이 있어. 아버님 다음으로 권력 서열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 그러나 현재 강현 숙부가 세가의 어른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아버님께 이러한 사달이 난 이유가 강현 숙부에게서 나왔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만약 아버님의 생사에 관한 내용이 잘못 전해지면 우리 세가는 박살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 공자가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소. 알 것 같소이다. 팽원은 백리승의 말을 듣고 허리를 돌려 세가 사람 2명에게 눈빛으로 무언가 지시를 하는 표정이 되었다. 사람들은 괴성의 소리 때문에 일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황금빛과 도화빛으로 물든 류지역이 서 있었다. 물론 류지역은 백리세가의 식솔들이 알고 있는 그의 공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으니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거의 넉마 수준이었으며 그는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일 뿐 아니라 신기한 2개의 광채, 황금빛과 도화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허허, 황금빛은 그가 무국담로에서 기연을 얻어 연관된 빛이라면 도화빛이라니. 저자는 적인가? 아주 괴수로 보이기까지 하오. 허허, 그의 신비한 신법을 보시오. 류지역은 매우 신출귀몰하게 움직였는데 그의 눈빛은 이성을 상실한 빛이었다. 역시 그는 핏빛 면사를 하고 있었으니 그는 띄엄띄엄 공간을 가르며 이 무리에게 달려왔는데 휙!
착! 아, 지혁은 무의식 속에서 팔보간섬 중 안보를 전개했고 사람들의 시야를 피해 백리가연을 낚아챘다. 아,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류지혁은 현재 단목모가 가연에게 먹였던 마녀환의 양력으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사실 지혁은 가연을 구하기 위해 마녀환의 양력을 자신에게 끌어와 가연을 구했는데 지금은 장심에 묶어놨던 이 마녀환의 기운이 상관정량이 사라지며 날린 산판알의 타격으로 둑이 터진 것처럼 마녀환의 기운이 지혁을 순간 사로잡았고 지혁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가연을 포획했으니 지익! 지혁은 손의 악력으로 가연의 겉옷을 찢어버렸고 가연의 어깨가 드러나게 되었다. 아, 이런 괴악한 놈이? 이를 보고 있었던 백리승은 자신의 검을 꺼내들고 신법을 전개하여 신속하게 가연과 류지혁에게 날아왔으며 가연을 좌수로 끌어왔고 이어서 그는 본인의 검을 뻗어내어 지혁의 옆구리를 찔러냈다. 푹! 지혁이 무국지체의 과정에 놓인 지혁이라도 말리고 독행의 과정이므로 옆구리를 내어준 지혁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고 휙! 휘! 팡! 백리승은 좌수로 가연을 자신의 뒤로 끌어와 우측 발을 한 발 앞으로 디디며 우수검을 뽑아내며 연계해 좌수를 뻗어내어 지혁의 가슴에 장을 꽂아 넣었다. 가슴을 또다시 내어준 류지혁은 장법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날아갔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지혁은 힘없이 만독담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여지없이 독담에 빠졌고 이후로 만독담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지혁의 몸은 불이 붙어서 허우적거렸고 늪과 같은 만독담으로 빠져들어가 급기야 불붙은 지혁의 신형을 모두 삼키고 말았다. 뽀글, 뽀글. 사람들은 불식간 총간에 벌어진 이 같은 모습을 보며 극히 대경하였고 한동안 지혁이 빠진 만독담을 모든 이는 할 말을 잊은 채 입만 벌려 하나같이 쳐다보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